녹정기, 김용원저 제2장. 대도 모시팔. 모시팔은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소보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는 술병을 들어 두어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술 맛이 그만인데. 모시팔은 술병을 위소보에게 내밀며 말했다. 꼬마 친구, 자네도 한 잔 마셔보지 그래. 위소보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모시팔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 무척 사내답다고 느꼈다. 그는 스스로도 한번 영웅호걸의 행세를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얼른 술병을 받아 고개를 제치더니 술병을 거꾸로 들고 입속에 들이부었다. 화끈한 기운이 목구멍을 메우자 대뜸 기침을 하게 되었다. 모시팔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 꼬마 영웅의 술 마시는 재간은 형편없구먼. 이때 멀리서 낭낭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형, 그동안 안녕하셨소? 오형, 왕형. 두 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소이다. 위소보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다 보았다. 큰 길 쪽에서 두 사람이 재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들 앞에 당도하였다. 한 사람은 노인이었다. 하얀 수염을 가슴팍까지 들이우고 얼굴은 불그레한 윤기가 감돌았으며 주름살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40세쯤으로 보이는 중년이었는데 땅딸막한 체구의 대머리였다. 모시팔은 공손히 예를 했다. 이 형제는 다리가 불편해서 몸을 일으켜 절을 할 수가 없으니 양해하시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겸손해할 것 없소.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형은 정말 솔직하구나. 자기의 다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어찌하여 상대방에게 털어놓는담? 모시팔은 말했다. 이곳에 술과 고기가 있는데 두 분은 좀 드시겠소? 노인은 말했다. 그럼 실례하겠소. 노인은 모시팔 옆에 앉더니 술병을 받아들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했다. 이들 두 사람은 모형의 친구였구나.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니 정말 묘하게 됐는걸. 나중에 싸움이 벌어지면 저들 두 사람은 모형을 도와줄 거야. 노인이 막 술을 마시려 할 때 대머리가 말했다. 오형, 그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이오. 노인은 어리둥절하다가 곧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 모형은 당금천하의 유명한 호걸이오. 어찌 술에 독을 타겠소? 그리고 두 모금 크게 마시고 술병을 대머리에게 주며 말했다. 자네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형을 모욕하는 일이 되네. 대머리 사내는 약간 주저했다. 그러나 노인의 말을 거절할 수 없는 듯 술병을 받아서는 입가로 가져갔다. 모시팔은 팔을 뻗어 술병을 빼앗으며 말했다. 술이 부족하오. 왕형이 술 마시기를 싫어하신다면 차라리 나를 위해 몇 모금 남겨두도록 하시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제치고 꿀꺽꿀꺽 두 모금을 마셨다. 대머리는 얼굴을 붉히고 앉더니 쇠고기를 뜯어 입으로 가져갔다. 모시팔은 위소보에게 두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이분 오나으리의 이름은 대붕이라고 한다네. 강호에서는 마운수라고 하지. 주먹과 발길질하는 재간이 뛰어나 무림에서 크게 이름을 떨치고 계신다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모형, 과찬의 말씀이요. 모시팔은 대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 왕대엽은 이름이 외자로 담이라고 하네. 별명은 쌍필 계산으로 한 쌍의 판관필을 잘 쓰지.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나 할까? 대머리는 웃으며 말했다. 모형은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불초는 그대의 손 아래 굴복한 패장이 아니겠소? 부끄럽기 짝이 없소이다. 모시팔은 말했다. 원별 말씀을 다 하시오. 그리고는 위소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꼬마 친구는 내가 새로이 사귄 형제로서. 그가 여기까지 말하게 되었을 때 오대분과 왕담. 두 사람은 아연해져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곧 위소보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실로 비쩍 마르고 조그마한 12~13살의 어린애가 어떤 내력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눈치였다.
모시팔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꼬마 친구의 성은 위이고 이름은 소보라고 하지요. 강호에서는 그의 벼로는.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말했다. 소백룡이라고 한답니다. 꼬마 친구의 재간은 정말 뛰어나다오. 가끔 물속에서 사흘 밤낮을 두고 헤엄을 치며 물고기와 새우들을 잡아먹고 지낼 때도 있는데 조금도 숨을 가빠하지 않는답니다. 모시팔은 새로 사귄 꼬마 친구를 칭찬하려고 했다. 즉 위소보로 하여금 남에게 얕잡아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있는 말 없는 말 보태서 자랑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위소보는 무공을 전혀 모르는 터라 오대붕과 왕담 두 사람은 즉시 위소보가 무공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라고 생각하고 헤엄치는 재간을 들먹인 것이었다. 오대붕과 왕담 두 사람은 본래 북쪽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진가를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 분은 친구이니 앞으로 다정히 지내도록 하시구려. 오대붕과 왕담 두 사람은 폭언의 예를 했다. 명성은 익히 들었소이다. 위소보 역시 폭언을 하고는 따라했다.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모형이 나를 크게 내세워 자랑을 해서 내가 대접을 받는군. 헤헤. 내가 언제 강호환이었나? 이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고 말 거야. 내 사람은 얼마 후 술과 고기만두를 깨끗이 먹어치웠다. 대머리 왕담은 대식가였다. 처음에는 꺼리는 바가 있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남에게 뺏길세라 마구 먹어댔다. 그 혼자 먹은 고기와 튀김 그리고 만두만 하더라도 세 사람이 먹은 것보다 훨씬 많았다. 모시팔은 손가락을 뻗어 입가를 쓱 훔치고 말했다. 오 형, 이 꼬마 친구는 자맥질에 있어서는 천하제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오. 그러나 땅 위에 재간은 보잘것없소. 그러므로 불초는 부득이 혼자서 두 분을 상대해드릴 수밖에 없구려.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을 얕보는 것은 결코 아니오. 우리의 이 약속은 다시 반년 정도 연기하는 것이 좋겠소. 오대붕은 말했다. 모형의 몸에 상처가 있어서 진짜 실력을 펼칠 수 없을 계획다. 그러므로 이 늙은이가 이긴다 하더라도 영광스럽지 못하고 진다면 더욱 부끄럽지 않겠소? 모시팔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상처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는 없소. 다시 반년을 기다리게 된다면 난 그때까지 목숨을 부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단 말이외다. 그리고 왼손으로 나무를 딛고 일어서서 오른손으로 돌을 집어들었다. 오형은 언제나 적수공권으로 싸우니 그만이고 왕형은 무기를 뽑도록 하시오. 왕담은 말했다. 좋소. 왕담은 품속에서 쨍그랑 소리와 함께 한 쌍의 판관피를 꺼냈다. 오대붕은 말했다. 잠깐. 내가 싸울 테니 자네는 구경을 하게나. 내가 당해내지 못할 때 자네가 다시 뛰어들어도 늦지 않네. 왕담은 대답했다. 그러죠. 왕담은 대답하고 세 걸음 뒤로 물러섰다. 오대붕은 왼손을 뒤로 획 뒤집고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더니 날렵하게 손을 휘둘러 모시팔을 향해 공격해 갔다. 모시팔은 돌을 비스듬히 휘둘러 곧장 그의 왼팔을 자르려고 했다. 오대붕은 고개를 숙이더니 모시팔의 겨드랑이 밑으로 바싹 다가들면서 왼손으로 그의 오른팔굽 밑을 후려쳐 갔다. 모시팔은 옆으로 몸을 기울여 나무 곁으로 물러섰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오대붕이 후려친 그 한 주먹은 나무둥치를 때리게 되었다. 이 나무는 높이가 5, 6자나 되었고 둘레도 한 아름이나 되었는데 오대붕의 주먹에 맞자 나뭇잎들이 마치 소나기처럼 후두둑 떨어졌다. 모시팔이 소리쳤다. 훌륭한 수법이요. 그리고 돌을 들어 오대붕의 허리를 노리고 휘둘렀다. 오대붕은 훌쩍 솟구치더니 허공에서 한번 몸을 뒤채면서 쏜살같이 덮쳐 내려왔다. 하얀 수염을 펄럭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선이 하강하는 듯 매우 보기 좋았다. 모시팔은 서풍도권의 일초를 펼쳐 돌을 밑에서부터 위로 찔렀다. 오대붕은 허공에서 한 바퀴 제주를 넘더니 저만치 내려섰다. 이렇게 되자
모시팔에 도는 그의 아랫배와 반자도 되지 않는 곳을 스쳐가게 되었다. 칼의 기세가 세차기도 했지만 오대붕의 솜씨 역시 날렵했다. 위소보는 여지껏 많은 싸움을 보아왔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싸움은 모두 시정잡배들이 다리를 잡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부딪히는 등 조잡했다. 따라서 어쩌녕 여춘원에서 모시팔이 여묘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 이외에는 고수들이 이토록 눈부시게 무공을 겨루는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터였다. 그는 벼랑간 오대붕이 앞으로 들이닥쳤다가 뒤로 물러서는가 하면 두 손을 어지럽게 휘둘러대는 모습과 모시팔이 칼을 마치 부채살처럼 휘둘러 자기 자신을 막는 것을 보고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대붕은 몇 번이나 공격을 해봤으나 도가 펼쳐놓은 막을 뚫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곤 했다. 싸움은 점점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헌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며 20명의 말탄 청나라 관병들이 달려왔다. 10여 필의 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4사람을 가운데 두고 에워쌌다. 앞장을 선 군관이 말했다. 잠깐! 우리들은 명을 받들고 대강도 모시팔을 잡으러 왔소.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으니 물러서시오. 오대붕은 손을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모시팔은 말했다. 오형, 관의 앞잡이들이 또다시 나를 잡으러 몰려왔구려. 그들은 나를 노리고 달려든 것이니 오형은 내가 저 오랑캐 놈들을 죽이는 광경을 구경하도록 하시오. 오대붕은 관병들을 향해 물었다. 이분 형씨로 말하면 분수를 지키는 양민인데 어찌 대강도라고 하시오? 당신들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오? 앞장을 선 관병이 말했다. 그가 분수를 지키는 양민이라면 천하의 나쁜 놈은 하나도 없을 거요. 모시팔 내가 양주성 안에서 벌인 커다란 사건을 시인하겠지? 스스로 호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순순히 우리를 따라가자. 모시팔은 말했다. 좀 기다려라. 이 두 분 친구와 승부를 결한 이후에 이야기하자. 그리고는 오대붕과 왕담을 향해 말했다. 오형, 왕형, 우리는 반드시 오늘 승부를 내야 할 것이외다. 다시 반년을 기다리게 된다면 그때는 이모가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단 말이오. 그러니 속 시원하게 두 분이 함께 덤비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 군관은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 두 사람이 모시팔과 한패가 아니라면 빨리 이곳에서 물러나도록 하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일 때문에 화를 초래하지 않는 게 현명할 거요. 모시팔은 성이 났다. 빌어먹을.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이야. 그 군관은 말했다. 모시팔. 탈옥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 것은 양주의 지방관이 처리할 일이고 우리가 상관할 바 없지만 소문을 듣건대 너는 기녀원에서 큰 소리로 천지회 사람들은 역적 모의를 했으니 영웅호걸이다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모시팔은 큰 소리로 말했다. 천지회의 친구들은 무공이 높은 영웅호걸들이지. 설마 너같이 오랑캐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매국노가 영웅호걸이란 말이냐? 그 군관은 두 눈의 살기를 띠며 소리쳤다. 오배소보께서 우리를 남쪽으로 파견한 이유는 바로 천지회라는 반역도당들을 잡기 위한 것이다. 모시팔 너는 우리를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는 머리를 들고 오대붕과 왕담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은 저 녀석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패가 아닌 것 같구려. 두 분은 어서 떠나도록 하시오. 오대붕은 물었다. 귀하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군관은 허리에 차고 있는 거무스름한 연편을 툭툭 치며 말했다. 불초는 흥룡편 사송이라 하오. 오배소보의 명을 받들어 천지회의 반역도들을 잡으려고 북경에서 파견되었소. 오대붕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모시팔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모형,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삼고 있소? 모시팔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오대붕은 빙그레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은 천지회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어째서 천지회를 칭찬하는 말을 했소? 천지회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면서
오랑캐놈을 죽이고 있지 않소? 그들이야말로 영웅우거리 아니겠소? 이런 말이 있지 않소. 진근남을 모르면 영웅우거리라 불릴 자격이 없다. 진근남 총타주는 천지회의 우두머리가 아니겠소? 천지회의 친구들은 모두 진 총타주의 부하이니 어찌 영웅우거리 아니겠소? 오대붕은 말했다. 모 형은 진 총타주를 아시오? 모시팔은 노해 말했다. 내가 영웅이 아니라고 비웃는 것이오? 그가 왈칵 성을 내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진근남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오대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있겠소? 그렇다면 당신은 진 총타주를 아시오? 오대붕은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사송은 오대붕과 왕담 두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 두 분은 천지회의 사람을 알고 있소? 어떤 소식을 들은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오. 당신들이 만약 천지회에 두목인 진근남이라는 역적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면 소복께서 반드시 큰 상을 내릴 것이오. 오대붕과 왕담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모시팔이 앙천대소했다. 하하, 잠꼬대 같은 소리. 너 같은 놈이 천지회의 진 총타주를 잡겠다고? 넌 입을 벙긋거릴 때마다 오소보, 오소보 하면서 자칭 오랑캐의 제1용사라는 오배를 추켜세우는데 그놈의 무공이 나보다 강할까? 사송은 말했다. 소복께서는 실력을 타고난 분이시다. 그분의 무예는 천하에서 으뜸이지. 그분은 북경에서 한 주먹으로 미친 소를 때려 죽인 일이 있다. 내 놈 같은 역적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나 하겠느냐? 나는 오배가 그렇게 무섭다고는 믿지 못하겠는걸. 그렇지 않아도 나는 북경에 가서 그놈과 싸워볼 참이었단 말씀이야. 사송은 코웃음 쳤다. 내가 그분과 싸우겠다고? 하하하. 그분의 손가락 하나면 너를 눌러 죽일 수 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순순히 포박을 받아라. 모시팔은 말했다. 내가 쉽게 잡힐 것 같아? 내 녀석들 20명 정도는 나 혼자서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걸 모르냐? 오대붕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모 형은 어찌 그토록 섭섭한 말씀을 하시오? 오랑캐놈들을 상대하는데 우리가 못 본 척할 것 같소? 저놈들은 나한테 맡기시고 모 형은 중상을 입은 몸이니 구경이나 하시구려. 사송과 모시팔은 깜짝 놀랐다. 역적을 돕는 것은 역적질을 하는 것이 되는 법이요. 당신은 제3 생각하고 결정하시오. 오대붕은 잘라 말했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더니 말을 몰아다가오며 칼을 들어 오대붕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다. 오대붕은 비스듬히 몸을 날려 피하고 팔을 뻗쳐 군관의 등을 잡아내 던졌다. 그러자 군관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저 역적을 잡아라. 그리고 다투어 말에서 내리더니 오대붕들 세 사람을 향해 공격해갔다. 모시팔은 상처를 입은 채 나무에 상체를 기대고 서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앞에 있는 군관을 향해 돌을 내리쳤다. 그 군관의 목이 한 칼에 댕공 잘려졌다. 모시팔은 군관의 목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비스듬히 칼을 날려 또 한 사람의 군관을 허리깨로부터 잘라 죽였다. 나머지 군관들은 모시팔의 번개 같은 솜씨를 보고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사송은 말 위에 앉아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위소보는 원래 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나 사송과 모시팔 그리고 오대붕이 말을 주고받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군관들은 이 비쩍 마른 어린애가 무엇을 하는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이 혼전을 벌일 때 위소보는 이미 수장 밖에 한 그루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빨리 이곳에서 도망을 칠까? 아니면 구경을 할까? 모형 등 세 사람은 반드시 관병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 군관들이 나마저 죽이지 않을까? 그는 다시 생각을 굴렸다. 모형은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다. 복이 있으면 함께 즐기고 화를 당하면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았던가. 내가 만약 살그머니 도망을 친다면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때 오대붕은 손을 들어 한 명의 군관을 후려쳤다.
왕담은 쌍판 관피를 휘두르며 3명의 군관을 상대로 불꽃 튀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모시팔은 다시 한 군관의 다리를 잘라버렸다. 그 군관은 피바다 속에 쓰러져서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사송은 길게 휘파람을 불더니 흑룡편을 뽑아들고 몸을 날려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발이 미쳐 땅에 닿기도 전에 모시팔에게로 덮쳐갔다. 모시팔은 오호단문도라는 수법을 펼쳐 사송의 공격을 흐트렸다. 사송의 연편은 잇따라 8초의 무서운 초식을 펼쳤으나 모시팔에 의해 모조리 해소되고 말았다. 이때 오대붕이 길게 호통을 내지르자 한 사람의 군관이 쿵 하고 나가떨어졌다. 그 군관은 머리가 부서진 채 즉시 절명하고 말았다. 이때 왕담은 3사람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점점 열세에 몰리기 시작했으며 왼쪽 다리에는 거치도에 의해 상처를 입어 붉은 피가 철철 흘러나왔다. 그는 다리를 절룩이며 악정고투하고 있었다. 오대붕과 싸우고 있는 세군관 역시 약한 편은 아니었다. 2자루의 도와 1자루의 검을 휘둘러 오대붕을 공격하고 있었고 오대붕은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사송의 연편은 휙휙 소리를 내며 휘둘러지고 있었으나 시종 모시팔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 벼랑간 사송은 백사토설이라는 수법을 펼쳐내었다. 채찍 끝은 뱀의 혀처럼 영활하게 모시팔의 오른쪽 어깨를 찔러왔다. 모시팔은 돌을 휘둘러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송의 이 일초는 허초였다. 손목을 제쳐 먼저 성동격서라는 초식을 펼치더니 곧이어 옥대위호라는 수법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되자 흑룡편은 벼락같이 왼쪽으로 뻗어나갔다 싶은 순간 다시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았다. 그리고 멀리서 모시팔의 허리를 향해 감아왔다. 모시팔의 2다리는 걸음을 걷기조차 힘든 처지였다. 그런데 사송에 갈라진 옥대위호라는 수법이 휘감아오자 크게 당황했다. 원래 옥대위호라는 초식은 몸을 크게 움직여야 피할 수 있는 초식이었다. 맞바로 받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즉시 칼을 들어 흑룡편의 채찍 끝을 향해 내려쳤다. 사송은 벼랑간 채찍의 자루를 왼쪽으로 던져내었다. 그러자 연편은 갑자기 싹 가라앉는 듯 하더니 벼랑간 원을 그리며 신속무비하게 빙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대번에 모시팔과 나무를 함께 휘감았으며 여세를 몰아 3번이나 휘감고 말았다. 그리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채찍 끝은 그의 가슴을 세차게 때리고 말았다. 사송은 죽은 광군이 가지고 있던 검을 집어들고 모시팔의 팔을 자르려 했다. 막 모시팔의 팔이 잘라지려는 순간이었다. 벼랑간 하얀 가루가 사송의 얼굴에 끼얹어졌다. 가루가 눈과 코와 입으로 들어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숨이 꽉 막혔다. 이 병고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었다. 사송은 자기도 모르게 칼을 놓치고 말았다. 2 손으로 눈을 후볐다.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이쿠, 석회가루였구나. 큰일 났다. 석회가루가 눈물에 젖게 되면 마치 끈적끈적한 엿처럼 변하여 눈을 뜰 수가 없게 된다. 바로 이때 아랫배에 화끈한 감각이 전해졌다. 한 자루의 칼이 어느덧 그의 배를 깊숙이 찌른 것이었다. 모시팔은 연편이 감긴 후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 가루가 날았다. 그 바람에 사송은 칼을 놓쳤고 2 손으로 눈을 문지르게 되었다. 모시팔은 위소보가 인정사정 없이 사송의 배를 찌르고 즉시 나무 뒤로 가서 몸을 숨기는 것을 목격했다. 사송은 잠시 몸을 비틀거리다가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다. 몇 명의 군관이 부르짖었다. 사대형, 사대형. 오대붕은 왼손 바닥으로 철수계화의 수법을 펼쳤다. 한 명의 군관이 입으로 선혈을 뿜으며 수장 밖으로 날아갔다. 나머지 5사람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더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몸을 돌려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대붕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모형은 정말 대단하구려. 이 사송의 무예는 고강하기 짝이 없었는데 모형의 손 아래 목숨을 잃고 말았구려. 모시팔은 고개를 흔들었다.
부끄럽소. 사송은 꼬마 친구가 죽인 것이외다. 오대붕과 왕담 두 사람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그가 죽였단 말이오? 그들 두 사람은 조금 전 적을 상대하느라고 위소보가 석회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땅바닥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피가 흥건했다. 석회가루가 피에 물들어 붉게 변색되어 있어서 두 사람은 여전히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모시팔은 칼을 들어 힘껏 사송의 목을 내리쳐 잘랐다. 사송은 칼을 맞고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모시팔의 칼에 목이 잘려졌으니 죽지 않으려야 죽지 않을 수 없었다. 위 형제, 이젠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아. 위소보는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다. 자기가 한 명의 군관을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 은근히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 겁이 나기도 했다. 오대붕과 왕담은 거의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위소보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위소보는 안색이 창백해지고 전신을 벌벌 떨면서 눈물마저 글썽이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아무리 봐도 흥룡편 사송을 죽인 사람 같지 않았다. 오대붕은 물었다. 소영제, 자네는 무슨 초식을 써서 이 사람을 죽였지? 위소보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관리를 죽인 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황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서도 손을 흔들며 극구 변명을 했다. 모시팔은 눈살을 찌푸리며 위소보에게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형, 왕형. 두 분이 도와주셔서 오랑캐놈들을 무찌를 수 있었소. 이 점 감사드리오. 그건 그렇고 우리는 다시 겨루어야 되지 않겠소? 오대붕은 말했다.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왕형제, 모형과 싸워야 하나? 싸우지 맙시다. 나와 모형과는 원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 친구로 사귀는 것이 더 좋지요. 모형의 무공은 정말 고강하군요. 용기는 더욱 놀랍죠. 왕담은 모시팔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형, 이만 작별합시다. 언젠가 또 만나게 되겠지요. 모형은 천지회의 진 총타주를 우리가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왕형은 진 총타주를 알고 있어? 오대붕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천지회의 광화당에 소속되어 있어. 모형이 이리 천지회에 대해 좋게 말씀하시니 이제부터 천지회는 모형을 동지로 여길 것이외다. 모시팔은 놀람과 기쁨이 넘쳤다. 알고 보니 그대는 정말 진근남을 알고 있었구려. 오대붕이 말했다. 천지회의 동지들은 천하에 깔려 있소이다. 그리고 진 총타주는 행적이 일정하지 않소이다. 불초가 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얕아서 진 총타주의 얼굴은 배운 적이 없소이다. 모시팔은 말했다. 원래 그랬구려. 오대붕은 두 손을 모으고 예를 차리고 떠나갔다. 가면서 두 손을 잇따라 쳐들었다가 내려치니 떡떡하는 소리가 잇따라 일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군관들에게 한 대씩 후려친 것이었다. 군관들은 그의 장력에 얻어맞게 되자 죽은 자는 박살이 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숨을 거두게 되었다. 모시팔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훌륭하군. 두 사람은 멀리 사라져갔다. 두 사람은 원래 천지회의 사람이었군. 모시팔은 머리를 끄덕거리는 위소보에게 말했다. 말 한 피를 끌고 오게. 위소보는 한 번도 말을 끌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말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려고 했다. 모시팔은 말했다. 말머리를 잡게. 뒤로 가다가는 발길질에 채이게 돼서 군관들의 꼴이 되고 말 거야. 위소보는 말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손을 뻗쳐 말고삐를 잡았다. 뜻밖에도 말은 매우 순해서 끄는 대로 따라왔다. 모시팔은 옷자락을 찢어 오른팔에 상처를 싸매었다. 손으로 말 안장을 짚더니 말등에 올라타고 말했다.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게. 위소보는 물었다. 모형은 어디로 갈 거지? 그건 왜? 우리는 친구니까 물어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모시팔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빌어먹을. 누가 너의 친구란 말이냐? 위소 보는 얼굴이 금세 시뻘겋게 붉어졌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로서는 모시팔이 어째서 갑자기 성질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모시팔은 호통쳐 물었다. 너는 어떻게 석회를 사송의 눈에 뿌렸지? 그 소리는 매우 준엄했으며 표정도 험악했다. 위소보는 두려워 한 걸음을 물러서며 조그맣게 말했다. 나는 그가 모 형을 죽이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시팔은 말했다. 석회는 어디서 가져온 것이지? 위소보는 말했다. 산 거요. 석회는 못하러 샀지? 위소보는 말했다. 싸운다고 했고 모 형의 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석회를 뿌려서 도와주려고 했어. 모시팔은 대노해 외쳤다. 이 후레자식, 그건 어디서 배운 것이냐? 위소보의 어머니는 창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다. 따라서 남이 자기를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불현듯 치미는 울화에 그도 욕지거리를 했다. 빌어먹을 늙은 후레자식 같으니. 18대 조상의 할아버지까지 빌어먹을 모가 녀석아. 내가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서 뭐 할래? 이 빌어먹을 자식아. 그리고는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모시팔은 말을 몰아달려갔다. 그리고 긴 팔을 뻗쳐서 그의 목덜미를 쳐들고 말했다. 꼬마야, 이래도 욕을 할 테냐? 위소보는 두 발을 버둥거리며 욕을 했다. 이 빌어먹을 후레자식. 제명에 못 죽을 자식. 그는 기녀원에서 살았고 남쪽 사람들이나 북쪽 사람들의 욕지거리를 얼마나 많이 배워 아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짓거리는 데 있어서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였다. 모시팔은 더욱 화가 나서 철썩 따귀를 한 대 때렸다. 위소보는 대성통곡을 하며 더욱 욕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시팔의 손등을 힘껏 깨물었다. 모시팔은 손이 아프자 그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위소보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재빨리 다름질쳤으나 입으로는 욕을 여전히 해댔다. 모시팔은 말을 몰아 천천히 뒤를 따랐다. 위소보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쳤지만 말은 더욱 빨랐다. 10여 장쯤 달려가자 숨을 헐떡이게 되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모시팔의 말은 일장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당황해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땅바닥에 누워서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는 평소 기녀원에서 남과 싸울 때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동을 써서 억지를 부리곤 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모두 어른인지라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어른이 어린애를 때린다는 말은 듣기 싫었으므로 대개는 손을 멈추었던 것이다. 모시팔은 말했다. 일어나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위소보는 울부짖었다. 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죽어도 안 일어나. 좋아. 그럼 말을 몰아 너를 짓밟아주지. 위소보는 어른들이 협박하는 말을 매일 한두 번은 듣는 터여서 아예 마음에도 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사람 살려. 어른이 어린애를 패 죽이려 한다. 후레자식이 말을 타고 나를 짓밟아 죽이려 한다. 모시팔은 말고삐를 잡아당겼다. 말은 앞발을 높이 쳐들었다. 위소보는 이를 보자 몸을 옆으로 피했다. 모시팔은 이것을 보자 껄껄 웃었다. 꼬마야, 무서워 죽겠지?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내가 너 같은 개새끼를 무서워한다면 영웅호걸이 아니지. 모시팔은 위소보가 그토록 막무가내로 나오자 어쩔 수 없어서 웃고 말았다. 내까짓게 영웅호걸이냐? 좋다. 일어나라. 때리지 않을 테니. 나는 떠나겠다. 위소보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채 말했다. 날 때린 건 상관없지만 후레자식이라고 욕한 것은 취소해. 넌 나에게 더 심한 욕을 하지 않았느냐? 좋다. 서로 욕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치자. 위소보는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훔치며 씩 웃었다. 난 따귀를 맞았지만 한 입 깨물었으니 손해를 본 건 아니군. 어디로 갈 참이오? 북경에.
북경에 간다고? 관원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잡아주십사 하는 거요? 그 오베라는 자를 만주의 제1용사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뒤집혀서 그러는 거야. 북경으로 가서 그와 한번 겨뤄봐야겠어.